여러분, 혹시 내 대출 금리가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지, 또 주식 시장은 뭘 보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지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사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이 모든 걸 뒤에서 조종하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내는 대출 이자나 내 주식 계좌의 수익률 같은 거요. 이런 걸 결정하는 게 흔히 생각하는 주식 시장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정말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따로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00조 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주식 시장을 몽땅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규모예요. 이 상상도 안 되는 돈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경제의 혈관을 타고 흐르면서 모든 걸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시장은 대체 정체가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일상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차근차근 함께 들어가 보시죠. 채권이라고 하면 뭔가 머리 아프고 복잡하게 들리죠? 근데 사실 그 본질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정말로요. 우리가 그냥 친구 사이에 돈 빌려주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친한 친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나한테 1,000만 원을 빌려달래요. 그냥 말로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1년 뒤에 원금 1,000만 원이랑 이자 50만 원 꼭 갚을게 라고 명확하게 적은 차용증을 딱 써주는 거죠. 바로 이 간단한 약속 문서가 채권의 출발점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핵심 용어가 나옵니다. 바로 원금. 말 그대로죠. 빌려준 돈 그 원래의 금액. 우리 이야기에서는 1,000만 원이 바로 이 원금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는 이표라고 하고 영어로는 보통 쿠폰이라고 많이 불러요. 이건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 이야기에서는 50만 원, 그러니까 5%의 이자율이 바로 이표, 즉 쿠폰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기가 있습니다. 이건 원금을 완전히 돌려받기로 약속한 그 날짜예요. 1년 뒤에 갚기로 했으니까 만기는 1년인 거죠. 자, 어떠세요? 원금, 이표, 만기. 이 세 가지만 알면 채권의 기본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개념을 좀 더 넓혀볼게요. 돈을 빌리는 주체가 친구만 있는 건 아니겠죠.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 정부는 도로를 깔고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빌립니다. 이때 발행하는 공식적인 차용증이 바로 회사채와 국채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채권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 이것만 알면 경제 뉴스가 정말 다르게 보일 바로 그 원리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복잡한 거 다 잊으셔도 돼요. 딱 하나, 시소 게임만 기억하세요. 놀이터에 있는 시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소의 한쪽 끝에는 시장 금리가 앉아 있고요. 반대쪽 끝에는 내 채권의 가격이 앉아 있습니다. 이 둘은요, 항상 반대로 움직여요.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은 내려가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5% 이자를 주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은행 금리가 3%로 뚝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갑자기 내가 가진 5%짜리 채권은 엄청난 고금리를 주는 귀한 몸이 되겠죠. 다들 갖고 싶어 하니까 당연히 그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 상황도 똑같습니다. 은행 금리가 7%로 확 올랐어요. 그러면 5%밖에 안 주는 내 채권은 인기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채권 시장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린다.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오른다. 이 시소의 법칙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 시소 게임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뉴스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그냥 숫자 몇 개가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 경제 전체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 같은 겁니다. 그 결과는요, 바로 이겁니다. 국채 금리는 사실상 세상 모든 대출 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따라서 올립니다. 결국 매달 내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죠. 주식시장도 예외는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높아서 안전한 국채에만 돈을 넣어놔도 꽤 쏠쏠한 수익이 보장된다면 굳이 머리 아프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에 투자할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돈은 위험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 안전한 채권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주가는 하락 압력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근데요, 채권 시장이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 마치 미래를 보는 수정 구슬처럼 앞으로 닥쳐올 경제 위기를 예측하는 강력한 경고 시스템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나 중앙은행 총재들이 마치 의사가 심전도 보듯이 매일같이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 있어요. 바로 수익률 곡선이라는 겁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만기가 짧은 채권부터 긴 채권까지 그 금리들을 쭉 선으로 이은 그래프일 뿐입니다. 보통은 상식적으로 돈을 10년 빌려줄 때가 1년 빌려줄 때보다 금리가 더 높은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률 곡선은 보통 오른쪽으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양이 정상입니다. 건강하다는 신호죠. 그런데 아주 가끔 1년짜리 단기 금리가 10년짜리 장기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해요. 이게 바로 경제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신호, 수익률 곡선 역전입니다. 이 현상이 왜 그렇게 무서웠냐면요. 역사적으로 이게 나타나고 나면 거의 예외 없이 끔찍한 경기 침체가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냥 경제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자리, 우리의 사업, 우리의 투자에 직접적인 위협이 닥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등인 거죠. 투자자들이 집단적으로 곧 경제가 아주 나빠질 거야 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자, 오늘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의 금융 도구 상자에 확실하게 넣어두실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핵심만 딱딱 집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채권은 결국 공식적인 차용증이다. 둘째, 금리와 채권 가격은 시소처럼 항상 반대로 움직인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국채 금리의 변화가 곧 내 대출이자와 주식시장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 3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은 경제를 움직이는 이 거대한 보이지 않는 힘의 작동 원리를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뉴스에서 금리라는 단어가 들릴 때 여러분은 그냥 흘려듣지 않게 될 겁니다.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시소의 움직임과 시장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여러분이 경제를 보는 눈은 오늘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